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된 풀뿌리 통일운동 AOK 액션 원 코리아의 영화와 문화로 만나는 통일 이야기 1차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귀한 분 모셨습니다. 뉴욕에 사시는 영화인이신데요. 김대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재미 영화인 김대실 감독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간단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아주 간단히 할게요. 내 이름은 김대실. 예. 큰 대자에 열매 실자.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 이름인데, 80이 됐는데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사람이 하늘이라 하는 몇 년 전에 만든 북조선에 대해서 만든 영화를 상연하고 그거를 또 많은 사람한테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러 왔어요. 그 새로운 영화가 철조망 600리라는 거예요. 철조망 600리가 쭉 이렇게 쳐 있는 거를 보니까는 정말 그 철조망의 모든 철조망이 아주 그냥 가슴을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은 우리나라를 그 철조망이 조그만 나라를 둘로 딱 갈른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조망 600리를 보면서 이 분단의 슬픔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뭐고 우리가 창조해야 될 미래는 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영화 둘을 지금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말씀 감사해요. 선생님은 황해도 신천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찍 미국으로 가셔서 종교 철학도 공부하시고 또 미국 공무원까지 하셨는데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또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제2의 인생을 아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영화를 보면은 일제 그 성노예 문제, 위안부 문제를 거의 처음 이렇게 세계 무대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으셔서 국제 무대에 소개도 하셨고 또 사할린 징용 피해자 문제도 하셨고 또 우리 LA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던 4.29 폭동이라는 말은 잘 쓰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그 얘기도 1992년 또 그 10년 후의 이야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다큐로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역사에 좀 가려진 사람들 또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북한의 다큐를 북조선의 다큐를 하시게 되었는지 좀 기획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영화라는 영자도 모르고 영화를 공부해 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왜 영화를 하게 됐나 그거를 내가 좀 얘기할게요. 네. 미국 우리 1992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날에 일어난 날이 4월 29일이었다고. 네. 예, 그래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남편하고 나하고 워싱턴에 살고 있을 때인데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폭동은 한국 사람하고 흑인들이 고양이하고 개처럼 싸우다가 일어난 폭동이다. 그러는데 내가 앉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화를 버쩍 냈다고. 네, 말이 안 얘들이 이런 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네. 그러고는 우리 남편이 알다시피 백인인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가서 LA에 가서 직접 왜 LA 폭동이 일어난지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LA 폭동이라는 거는 한인과 흑인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전 사회에서 일어난 거.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데려다가 노예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일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 혹독한 자기네들의 행동을 이 소수민들한테 갖다가 붙여서 우리들이 싸워서 하는 거라니까는 내가 여기서 복통이 터져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네. 그래서 내가 LA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네. 가서 뭐 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영화 만들지 그랬더니 네가 영화 만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아니 만들지 못했으면 처음 만들면 영화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는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네. 네가 그거를 가겠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급한 경우에 쓰라고 맡겨둔 돈이 있으니 그거를 너한테 우선 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LA 가서 사진을 찍고 면담을 하고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남편이 전폭적으로 외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때 가서 가니까는 막막하지 않아요. 네.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는 뭐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점을 이렇게 짧게 잡으면은 좁게 네. 잡으면은 네. 제일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래서 네, LA 폭동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고 네. 또 LA 폭동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흑인이나 한국인도 전부 다룰 수가 없으니까는 소수만을 다루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는 소수다. 그러면은 LA 폭동에 희생당한 사람 중에 여자가 많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부터 항상 내 마음속에 또 하나 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여성의 문제라고. 예. 아시아 여자들은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밥 짓고 네. 남편 시중하고 뭐 모른다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칠 겸 그러면은 LA 폭동에서 희생당한 여자들을 뽑아서 네. 한번 해보자. 네. 그러는 중에 또 거기 사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제가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정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외아들이 네. 19살 때 네. LA 폭동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나가서 뭐가 왜 이러는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 중에 56명이 그때 죽었는데 네. 한국 사람 중에 사망한 거는 하나인데 그 에드워드 제성 리라는 그 이정희 씨의 아들이 아드님이, 거기서 예, 죽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분이 네. 여기서 지금 있는데 네. 그분을 가서 면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갔지. 그랬더니 네. 달려갔더니 그 어머님이 그 사는 집 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벌써 사망을 했고, 네. 장사까지 지냈고, 그런데 그때까지 엄마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팍 울고, 그때가 100일이 됐던 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정희 씨가 네.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멀리서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해서 시작된 게 내가 제일 처음으로 LA 폭동을 주도해서 만든 게 4.29예요. 네. 4월 29일에 그게 일어났으니까 그 제목이 4.29가 됐죠. 예, 4.29가 아니고 29th. 4.29. 예,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10년 후에 또 그 속편까지 제작을 네, 하셨고. 10년 후에 예. 가서 네, 그러면은 네. 어떻게나 됐나 그러고 갔더니 10년 후에 가서 그 또 이정혜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정혜 씨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 해에는 아주 그냥 그 무슨 공원에 그냥 사람이 미어지게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두 번째 되는 날 우리가 그때는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쌍을 쫙 갖다 놓고 ABC, NBC, CBS 전부 다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왔는데 그 쌍 몇 개가 채워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그때처럼 슬픈 때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쫙 이렇게 쥐면은 네. 이게 꽉 뭉쳐지면은 한 주먹이 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해가 날 때 풀어놓으면은 이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느냐고. 네, 모래가 그러니까는 다 한국 흩어져 분들이 버리죠. 네. 응, 이태째 되는 날서부터 그렇게 모래처럼 다 내려보내고 아. 생각지도 않더라고. 네. 그때처럼 슬픈 때가 없다고. 아. 그래서 이 젖은 모래라는 게 저 여기에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10년 후에 만든 영화의 이름은 젖은 모래가 돼서 영어로는 Wet Sand라고 불렀죠. 아, 그래서 웨샌드라는 명칭으로 영화 제목을 하셨군요. 정말 저희가 마른 모래가 아니라 젖은 모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영화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그 성노예 문제, 또 사할린 피해자, 징용 피해자 이런 문제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민족의 순환을 당하신 그런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분단 문제를 접근하셨는데 이런 민족 문제나 분단 문제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이북에서 사서 황해도 신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네. 내가 7살 때 할머니 손을 붙잡고 38선을 넘어왔어요. 응? 네, 그때. 그때가 몇 년이죠? 1945년 네. 겨울. 아, 예.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겨울에. 그래서 이게 네. 갈라졌을 때 할머니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남으로 왔거든. 네. 이남에 가서 민주주의 속에서 산다고 우리는 공산주의 속에서 살지 않고 민주주의 속에서 살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가족을 다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때 이제 걸어서 왔는데 그때 신천에서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때 어렸지만은 항상 그 분단이라는 거 왜 우리 조그만 나라가 그냥 분단되지 않고 한 나라로 살아도 적은 나라를 그걸 또 반을 쪼개서 이렇게 북에도 잘 못 가고 북사람이 우리한테도 잘 못 오고 왜 분단이라는 게 있는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분단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네, 7살 때부터 정말 분단 문제를 고민을 하셨군요. 선생님 네. 영화에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자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왜 내가 내 고향에서 못 살고 떠나야 되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저항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그 황해도 신천을 그 사람의 하늘이다 영화 촬영을 위해서 찾아가신 게 거의 뭐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음. 근데 어떻게 정말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아니 네. 고향을 떠난 사람이면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북에 가는 일이 있으면은 처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내 고향이라. 네. 응? 신천에서 내가 7년밖에 못 살았지만 예. 이북 땅을 밟을 때 가고 싶은 데가 신천이라 해서 꼭 가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어 갔을 때 네. 예, 신천을 찾았죠. 네. 갔는데 막상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니까 네. 이게 신천인가 이게 어딘가 네.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내가 어디서 살았지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 가서 안내자가 보여주는 거는 신천에서 커다란 학살이 있었다고. 네, 그때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예, 있었던 학살 신천. 박물관에 가서 예.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네. 내가 자라난 신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네. 그래서 집도 찾을 수가 없지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지 아주 변한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이게 우리 거가 아닐 거 우리 거지 않을까 하고 느낀 것이 별을 저기 그 논, 네. 예, 네. 하늘, 별하고 하늘을 보면서 이거는 내 거다. 네. 그러고 하늘을 네. 쳐다보고 네. 밭을 쳐다보고 네. 별색을 보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하늘을 더 많이 보시게 돼서 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북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북한 동포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이런 경험은 사실 미국에 사는 저희
동포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직접 그 북한 동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하늘이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북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나중에 예, 생긴 나중에. 제목인데, 예, 예. 근데 그때 내가 이런 흥미를 가지고 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럴 때 북에 다녀온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틀렸어. 이거는 틀려먹은 거야. 아, 그러고 가보진 않았지만 좀 많이 잘못됐다 이런 걸 잘못됐고, 느끼셨군요. 그리고 예, 예.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저기 정보에 제일 밑바닥에 놓고 자기 정보를 얘기하는 그 근원은 탈북자들한테 들은 얘기들이라고. 그때 탈북자가 꽤 있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나온 사람을 하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네. 탈북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못 살겠다고 이유가 뭔지 나는 여기서 못 살고 여기서 탈북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한테 두고 온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탈북자의 경험을 저희가 다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북한이 저렇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그죠? 아니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네. 좋다고 안 하지. 네. 탈북자가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떠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네. 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건 다 아는 거거든. 예, 예. 근데 탈북자한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북한을 소개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집어치우고 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그때 생겼다고.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북한, 더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하고 직접 내가 이렇게 내가 얘기를 봐야지. 해보겠다. 예. 딴 사람한테 예. 내가 들어가지고 이 북한 싫다고 나온 사람한테 하면은 북한에 대한 좋은 말이 하나도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정확하지도 예. 않고 예.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네. 평양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는 데를 처음으로 갔더니 예. 그 인터넷 국제공항이라는 네, 예. 한 나라의 국제공항이 예. 우리 남편하고 이제 저기 예. 우리 남편 농촌에 있는 집을 찾아갈 때 네브라스카 비행장 같이 조그만데 그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야. 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딱 비행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나한테 쫙 오더라고. 마음에 거기 다가와요. 아니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네, 네. 다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네, 그 네. 얼굴을 보니까 네. 그때 내가 환호성을 쳤다고. 오, I'm home. I came home. 네, 내가 이제 집에 네, 왔구나. 네,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네. 내가 7살 때 놓고 온 그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네. 나는 정말 집에 왔다 네. 하는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북한에 대한 영화를 내가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만나. 네, 그래서 네. 그 비행장에서 내가 내가 정말 집에 왔다. 그 비행장에서 그냥 그 북한 동포 얼굴만 봐도 아 지- 여기가 내가 정말 고향이다. 내가 이게 잘 집이다. 왔다. This is my 이런 home. 생각이 들으셨군요. Home. I came home. 그게 처음에 가신 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3년 아니면 14년이야. 네. 사람이 하늘이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 방북을 했지. 한 번 하셨나요? 두 번. 두 번 13, 하셨고. 14년 아마 네. 두 번 했을 거야. 네, 2013 그리고 년. 사람의 하늘이라는 네, 네. 영화는 네. 집에 와서 8개월 동안을 편집을 해가지고 2015년에 끝났어요. 네. 2015년에 사람의 하늘이라는 끝났고. 네. 네. 그래서 2016년에는 남쪽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DMZ 평화영화제 이런 데도 출품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거기서 네. 이제 알아가지고 네. 출품하라 그래서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아주 그냥 네. 미국 사람들이 그때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았어. 네,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별로고 미국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더라고. 그래서 네. 내 스크리닝에 온 네. 사람들이 자꾸 교육을 받은 네. 교수, 네. 예술가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아유 우리가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저기 스크리닝을 조금씩 시작할 때
교육받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모르니까 내가 편집을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다큐멘터리 그 후테지를 네. 찾아서 이거를 역사 속에 넣어서 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하늘이다 그 다큐를 보면은 그 당시에 영상들 아주 희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저런 영상들을 어떻게 다 구하셨나 모두가 아마 다 그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많이 네. 하는데 네, 그거를 네. 어떻게 했냐면은 네. 돈을 네. 5만 불을 구워서 아카이벌 후레지를 모집하는 사람을 네. 전문가를 시켜서 리서처를 세계를 써가지고. 네. 돌아다니면서 네. 구해온 거예요. 그게. 세계 각지를 돌면서 구해오신 그런 아주 희귀 그냥 영상들. 그러니까는 네, 한국에서 미국에서만 하면은 네. 전부 다 네, 2차 대전이나 이런 데 네. 대해서 하는 영상이 전부 다 똑같더라고. 네, 왜냐하면은 네.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맞아요. 보내주는 거 네. 똑같은 거 갖다 네. 쓴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는 네. 5만 불을 들여서 네. 사람을 시켜서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해온 그게 그 풋대지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다를 보시면은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또 뭐 일제 시대라든가 또 해방 직후에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희귀한 영상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할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한테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막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다큐는 이때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없죠. 그러고 그렇게 그렇게 찍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면담할 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 면담하는데 따라오는 어려움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네. 키 포인트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살살 웃어가면서 농담해가면서 하는 게 그거라고. 네. 응? 안내원이 제지도 많이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네. 안내원이 둘이 나와서 그냥 만나 안내원은 저기 서서 이러고 쳐다보고 나는 여기 서서 이러고 쳐다보면서 서로 그랬지. 근데 네, 네. 한참 있다가 안내원이 네. 이 사람은 우리를 해치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보는 척하고 안 봐주고 나도 또 서로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네. 안내원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렇죠. 그 안내원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이 영화 촬영하시는 그런 시각을 보면 정말 이제 북녘 동포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좀 협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영화를 북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본 반응이 어떻든가요? 내가 가져온 그 북에 대한 사람은 네. 그거를 보면서 네. 정말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네. 북에도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다. 그게 반응이야. 왜냐하면 네. 북에 대한 네. 그 관념이라는 게 너무 약했고 네. 있으면 또 그게 너무 틀렸고 네. 그러니까는 네. 그 네. 북의 그 내가 찍어온 사람들의 그 웃는 모습이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응? 공원에 가서 내가 저 찍을 때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공원에 갔는데 그 저기 안내원이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이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셋이 가더라고. 그래서 네. 아주머니들 제 머리가 이렇게 광저리처럼 하고 나왔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제 머리 때문에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더니 막 폭설을 하고 웃으면서 아유 멋있구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안내원한테 그거 봐요. 내 머리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서로가 릴렉스를 하고 네. 예, 내가 하면은 내버려 두고 허게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랬다고. 네. 선생님이 그 공원에서 안내원한테 이제 안내원이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는 그럼 이제 다음은 뭐 나무한테 대고 물어볼까? 나무한테? 내가 나무 이렇게 가면서 그랬지. 네. 나무한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랬잖아. 나무한테 말할까? 그랬더니. 네. 근데 그건 이상한 것이 그거를
그 미국 지식인들이 하는 데 가서 네. 그걸 보여주면은 그거 네. 나오면은 그냥 막 웃어. 네. 근데 한국 분들이 가서 보여주는 데는 네. 그렇게 안 웃어요? 안 웃어 많이. 캐치를 안 했나 봐. 네, 한국 사람들의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좀 단정하신 편인데 워낙 이제 막 뽀글 파마를 하셔가지고 그 영화에 나올 때는 뽀글 파마를 이렇게 하신 모습이 이제 북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머리 소재도 굉장히 유머의 하나의 소재로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위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 머리가 이래서 무서워요. 그랬더니 멋있구만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인민문화궁전이라는 게 있는데 인민들이 배우는 그 장소인데, 그거는 평양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관청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인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장면이 저는 참 가슴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 생각나죠. 네. 둘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네. 저기 사람들이, 네. 이걸, 네. 예. 그래서 그 장면과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지으신 그런 게 좀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는 내가 네. 제목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만들면서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네. 북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정말 하늘이야. 네. 그 관념이 네. 나한테 네. 왔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고유한 걸로 소개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나라 고유한 종교 중에 동학이 있잖아. 네. 내가 기독교를 가지고 뭐 선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우리나라 독특한 동학이 있잖아. 네. 근데 네. 동학에서 그게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내가 네. 됐다. 네. 이거는 네. 사람이 하늘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네. 예,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 고유의 그런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는 이런 사상도 이제 그 집어넣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뿔뿔이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통일된 나라를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를 볼 때는 정말 사람을 하늘같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어떠한 통일 세상을 바라야 되나 이런 데에 대한 아주 그런 깊숙한 생각도 하게 해주시는 영화 같아요. 그걸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찍고 계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영화가 철조망 600리인데요. 철조망 600리.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또 어떤 시각에서 기획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DMZ 있는데 임진강 있는 데로 가면은 그 철조망이 그냥 길게 퍼져 있잖아. 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보면은 이 철조망에 600리를 갈 것 같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고. 네. 근데 그 철조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가시가 그냥 이렇게 쭉쭉 나오고 예. 거기 뭐 면도칼도 갖다가 놓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턱 터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만한 구멍, 이만한 구멍 그냥 철조망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 철조망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내 가슴에 나오는 그 아픈 딱딱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철조망 속에 숨을 쉬고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구멍들이 많지 않아. 네. 응? 그러네요. 응, 네. 응. 네. 그러니까 이치 구멍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바깥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네. 그래서 이 철조망을 분단의 상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철조망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사다. 네.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예, 조그맣기도 하고 크기도 예. 한 구멍들이 많고 예, 예. 험한 게 많고 예, 예. 스트러글이 많고 네, 근데 예. 그거를 싹싹 빠져가면서 예. 또 해가 들어올 때는 해가 그쪽으로 싹 그 구멍을 뚫고 들어오면은 아름답고 네. 그러니까 네. 철조망이라는 거는 아름답고 네. 위험하고 네. 예, 서글프고 네. 예, 인생사가 거기 들어있어. 가만히 보세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인생사를 보면서 이 철조망을 분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건가 네. 이렇게 하면은 철조망 600리를 가만히 보면은 무엇이 인간이라는 건가? 네. What does it mean to be a human being? 아, 응?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에 어떤 대해 근본적인 질문까지.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 네. 그거를 보니까. 예. 예. 뭔가 굉장히 심오한 영화일 것 같은데. 그래서 7.6 600리를 지금 네. 네. 그런 식으로 끝을 네. 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네. 내가 누군가. 네. 아,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까지. Who am I? 네. 예. What is human being? 네. 그러면 이게 남쪽에서만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북쪽에서도 어떻게 찍으실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은 북쪽에 이번에 들어가실 수는 북쪽에 없었죠? 가서 예. 그거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 요새 못 가잖아.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 미국적자, 미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 시민권자의 방북 금지가 미국 시민이 돼서 못 가는 게 네, 아니라 네. 트럼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는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근데 그게 뭐 곧 풀리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게 한시적인 오래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는 행정명령이기 풀리면은 때문에. 네.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남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철조망 또 그 접경 지역 그리고 갈 수 찍으셨는데 있으면은 북쪽에서 보는 네. 철조망. 네. 그리고 지금 철조망도 네. 저기 못 가는 것만이 아니라 못 예. 들어오는 거. 예. 두 예. 개를 다 상징하는. 아, 그러니까는 네. 철조망이 예. 자유의 상징도 되고 네. 구속의 상징도 되고 예. 인간이 무언가라는 예. 궁극적인 문제를 네. 물어볼 수 있는 상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오한 거라고. 아주 심오하게 들리는 영화인데요. 영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의 하늘이단 한 90분 정도 되는 영화잖아요. 네, 네. 이번 영화는 이거는 네. 내가 될 수 있으면은 30분이 못 되게 하려고 그래. 네. 근데 지금 네. 편집하는 분한테 네. 길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제일 좋은 작품으로 한번 잘라보자고 그랬어. 네. 사람의 하늘이다는 많은 인터뷰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뭐 역사의 배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 영화는 어떤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영화는. 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이다는 네. 너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니까는 네. 그거는 내가 네. 교육을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 아, 그럼 굉장히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군요. 예.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겠다. 네. 내가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해. 네. 그잖아. 그러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네. 인포메이션을 주고 네. 그리고 많이 교육을 받은 미국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없었다. 네. 우리가 고작 아는 게 네. 한국 전쟁 때 일어난 고아들밖에 몰랐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철조망 600리라는 영화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Everybody. Everybody?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이 철조망 600리를 네. 누구든지 봤으면 좋겠는데 커뮤니티 센터에도 갔다 보이고 네. 교회도 갔다 보이고 네. 그런데 네. 내가 제일 많이 희망하는 거는 네. 각 학교에 그래서 각 학교에 도서관에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화가 전부 다 내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화가 미국 이제 퍼져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 그 교실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진짜 그 철조망이라는 게 어떤 분단의 아픔, 고통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그 빈 하늘이 보이는 그 공간으로서는 미래에도 상상을 그럼 하게 희망도 하고 있고, 희망도 가능하고 또 나라는 존재, 네. 우리나라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해주는 그런 다큐가 아닐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분단을 네. 땅을 분단한 게 아니라 예. 분단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마음의 분단도 분단이다. 있다. 예.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분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내가 끌고 네. 가려고 네. 영화에서 그게 안 되면은 네.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연설하고 강의할 때 네. 그거를 많이 내가 들춰내죠. 아, 네. 예, 예. 예. 선생님 많이 모시고 다녀야 되겠네요, 저희가. 네. 아니 근데 연진 씨가 이런 네. 거를 너무나 잘해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더 물어볼 만한 질문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한 질문은 김현 대표님. 그래서 저분이 이러고 있지만은 네. 저기 앉은 이 선생님 같이 네. 이렇게 얼굴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도와주는 분이 많아서 네. 이거를 할 예, 때 예, 예. 관중한테 대한 오는 기쁨도 크지만 네. 동지를 얻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저기 동지가 있잖아. 네. 그럼 철조망 600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말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렇게 다 많은 그 접경 지역을 촬영하신 건가요? 아주 길게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네. 했어요. 네. 우리 임진강까지 갔었거든. 네. 네. 철원은 제가 모시고 갔던 기억나고. 네. 네. 네, 그럼 철조망 600리라는 그 영화가 이제 남쪽에서 접경 지역을 찍은 것인데 이제 곧 또 북쪽에도 들어가서 북쪽에서 바라보는 철조망은 어떤지 촬영을 곧 하시게 되도록 그 미시민권자의 방북 금지가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네.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